한국의 한 50대 주부가 딸의 꿈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캐나다로 이민을 왔지만 그녀의 딸은 학교에서 예상치 못한 인종차별과 왕따로 인해 큰 고통을 겪게 되었는데요. 엄마는 딸의 고통을 알게 된 후 가해자와 학교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한 일을 저지르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 학교와 지역 사회 전체가 변화하게 됩니다. 한국의 한 50대 주부 김정희 씨는 캐나다의 학교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캐나다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케이틀린이라고 합니다. 제 친구 수진이의 사연을 소개하려고 해요. 수진이는 한국에서 캐나다로 이민을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10대 소녀예요. 수진이는 어려서부터 야생동물 생태학자가 되고 싶어 했다고 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녀의 어머니 김정희 씨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국에서 캐나다로 이민을 오셨죠. 한국에서의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새로운 땅에서 시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정희 씨는 딸의 꿈을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었다고 해요. 수진의 어머니 김정희 씨는 항상 한국에 대한 깊은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녀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편안하고 안정적이었지만 딸 수진이 더 넓은 세상에서 교육받기를 원했어요. 김정희 씨는 한국에서 늘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서 살아왔지만 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캐나다로 이민을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캐나다에 도착한 후 수진이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했고 그녀는 야생동물 생태학자가 되기 위해 학교 생활에 정말 열중했어요. 그리고 가끔 피아노와 기타를 치곤 했는데 그 실력이 너무도 뛰어났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렇게 악기를 잘 다루는지 수진이에게 물어보았는데 수진이는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와 기타를 연주하면서 음악에도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해요. 타국에서의 생활은 수진이에게도 쉽지 않았고 그런 수진이에게 음악은 언제나 큰 위로가 되는 듯 했어요.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그녀는 피아노 앞에 앉아 마음을 달래곤 했죠. 하지만 캐나다에서의 학교 생활은 생각보다 더 힘들어 했어요. 수진이는 새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수진이는 한국에서 이민 온 동양인 소녀로 외모와 문화의 차이 때문에 점점 더 외톨이가 되어갔습니다. 그녀가 처음 학교에 갔을 때 많은 학생들이 그녀를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곤 했어요. 마치 동물원에서 동물을 보는 것처럼 말이죠.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하는 수진이의 발음을 비웃는 아이들도 있었죠. 처음에는 수진이도 이를 무시하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아무도 수진이와 함께 앉으려 하지 않았고 체육 시간에는 항상 혼자 남겨지기 일쑤였어요. 특히 체육 시간에 수진이는 팀에 들어가지 못하고 혼자 운동장을 걸어 다니거나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내야 했죠. 학교에서는 수진이에게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점점 더 노골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교실에서 중요한 과제를 발표할 때였어요. 수진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했지만 아이들은 그녀의 발음을 비웃기 시작했어요. 너희 나라 한국에서는 이렇게 영어를 가르치니? 라는 말이 수진이의 마음을 찌를 듯이 쏘아댔죠. 수진이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같이 해코지를 당할까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보고 있는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수진이는 혼자서 구석진 곳에 숨어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다른 학생들은 그녀를 투명인간처럼 취급했고 점심시간에 함께 먹자고 권유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번은 수진이가 점심을 먹기 위해 자리에 앉았을 때 옆자리에 있던 학생들이 그녀의 도시락을 빼앗아 땅에 던지며 너희 나라 음식이 얼마나 더러운지 한번 볼까? 라고 비웃은 적도 있었어요. 수진이는 그 순간 모욕감을 느끼며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었죠. 체육 시간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어요. 다른 학생들이 팀을 짤 때 수진이는 늘 마지막까지 남겨져 팀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한 번은 농구 시합이 있었는데 수진이가 공을 잡자마자 팀원들이 그녀에게 한국인은 운동도 못하겠지. 공이나 내놔. 라며 무시했어요. 결국 수진이는 그들이 말한 대로 공을 내주었고 혼자서 외로움을 견뎌야 했죠. 그리고 교실에서 수진이는 앉아있는 자리에 낙서가 발견되는 일도 잦아졌어요.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모욕적인 글귀와 함께 수진이를 조롱하는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수진이는 이를 선생님에게 말하지 않았고 혼자서 지우개로 낙서를 지우면서 울음을 삼키곤 했어요. 수진이는 엄마가 걱정할 것이 두려워 자신이 겪는 이러한 일들을 절대 말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어머니가 이민을 오면서까지 자신을 위해 희생한 것을 알기 때문에 엄마를 더 이상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수진이는 집에 와서도 자신의 마음을 감추고 방에서 혼자 피아노를 치며 마음을 달래곤 했어요. 음악은 여전히 수진이의 유일한 위로였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지는 괴롭힘으로 인해 수진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죠. 수진이는 학교에서 겪고 있는 인종차별과 왕따는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친구들의 조롱과 비웃음은 점점 더 심해졌고 수진이는 점점 더 깊은 외로움과 슬픔에 빠져드는 것 같았죠. 이 모든 상황을 혼자 감당해야 했던 수진이는 마음속에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입게 되었어요. 수진이는 처음 학교에 왔을 때 그녀는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지만 나름대로 잘 적응해 보려고 했어요. 그녀는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학교에서의 그런 경험은 그녀를 점점 더 외롭게 만들었죠. 그리고 인터넷에서도 수진이를 향한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어요. SNS에서 수진이를 조롱하는 익명의 계정이 생겼고 그 계정에는 수진이를 비하하는 글과 사진이 지속적으로 올라왔어요. 수진이는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인터넷에서까지 자신이 조롱받는다는 사실은 수진이를 더 깊은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진이를 보고는 엄마는 수진이의 변화를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어요. 딸이 학교에서 돌아와도 웃지 않고 대화도 피하려는 모습을 보며 엄마는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수진이가 예전과는 다르게 방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피아노를 치는 모습에서도 즐거움이 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해요. 어느 날 엄마는 딸의 방을 지나치다 수진이가 혼자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딸이 학교에서 무언가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해요. 엄마는 조용히 딸의 방으로 들어가 수진이의 곁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다고 해요. 수진아, 무슨 일이 있니? 엄마한테 말해줘. 네가 힘들어하는 걸 더 이상 혼자 감당하게 하고 싶지 않구나. 수진이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다정한 목소리에 결국 감추고 있던 마음이 무너져버리고 말았다고 해요. 수진이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고통을 꺽꺽 울며 엄마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수진이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당한 인종차별과 왕따에 대해 그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고백했습니다. 수진이가 그동안 참고 견뎌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이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딸이 겪고 있는 고통에 한동안 말을 잃었고 급기야 분노로 휩싸였지만 딸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어 터져나올 것 같은 눈물을 꾹 참았다고 해요. 하지만 이내 이성을 되찾았고 엄마는 딸을 안아주며 수진아, 내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었다니 엄마가 정말 미안해. 이제부터는 엄마가 다 해결할게. 너는 더 이상 걱정하지 마. 라고 다독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딸이 학교에 가고 아무도 없는 욕실에서 혼자 목을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정희 씨는 딸의 고통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딸을 위해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결심을 굳게 다졌습니다. 그 며칠 뒤 엄마는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딸과 함께 학교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교장실로 향해 교장과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교장은 처음에는 그녀의 방문을 반갑게 맞이했지만 엄마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제 딸이 이 학교에서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진이는 이곳에서 심각한 인종차별과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왔고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결코 용납되지 않습니다. 제 딸이 이 학교에서 더 이상 이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장은 처음에는 약간 당황했지만 곧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했습니다. 정희 씨는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학교 측의 책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단순한 학생들 간의 다툼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딸은 이 학교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학교 측에서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저는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엄마의 말에 학교 교장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고, 먼저 교장은 수진이를 괴롭힌 학생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엄마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했습니다. 엄마는 교장과의 면담에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랐지만 엄마는 그저 경고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과 직접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가해 학생들을 직접 만나 그들에게 인종차별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수진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설명했습니다. 정희 씨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한국은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제 딸에게 했던 행동들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한 행동이 단순한 장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희 씨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의 일부는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특히 한 학생은 자신의 어머니가 백인이 아닌 아프리카 출신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자신이 왕따에 동참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왕따를 당할 것 같아 그랬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 몇몇은 결국 수진이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이 사과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과를 하는 척만 할 뿐 진심으로 사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엄마도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이렇게 단순한 사과로 끝나버리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학교의 뜻 밖의 제안을 합니다. 이제 사과는 했으니 우리가 함께 더 나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음악을 통해 여러분이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엄마의 제안은 음악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의 감정을 표현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학교에 작은 음악회를 열어 학생들이 각자 좋아하는 음악을 연주하거나 함께 합주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이 음악회는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져 음악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렇게 엄마의 제안대로 학교에서는 작은 음악회를 열었고 수진이는 이 음악회에서 피아노 연주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하기로 한 것입니다. 수진이는 무대에 올라 자신이 느낀 외로움과 고통을 피아노 선율에 담아 연주했습니다. 수진이의 연주는 모두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들었고 모든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가해 학생들 중 일부는 그녀의 연주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음악회 중 압권은 수진이가 왕따를 주도했던 가해 학생과 함께 무대에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수진이는 피아노를, 가해 학생은 기타를 연주하며 함께 음악을 만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음악회는 모두가 하나가 되는 감동적인 시간으로 변했습니다. 음악회를 통해 감정이 교류되면서 가해 학생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닫기 시작했고 음악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한 이들은 결국 수진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엄마 정희 씨는 묵묵히 연주를 바라보며 한쪽에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음악회 이후 정희 씨는 학교에 음악을 활용한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화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해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고 학생들은 점차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정희 씨의 노력으로 시작된 화해의 과정은 학교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학생들은 정기적인 음악회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인종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는 점차 하나로 뭉치게 되었고 특히 가해 학생들은 음악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수진이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수진이와 함께 음악을 연주하며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김정희 씨의 이야기는 학교를 넘어 지역 사회에까지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역 사회는 김정희 씨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진이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당당하게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진이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진이와 엄마 김정희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인종차별과 왕따의 문제를 해결한 것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한국인의 강한 정신력과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수진이와 어머니 김정희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눈물이 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김정희 씨의 지혜롭고 슬기로운 대처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마음껏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채널이 작아서 나중에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을 바로 들어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채널을 잊지 않으실 거예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